지구 반대편에서 온 두 깃발이 오늘 같은 하늘 아래 섰습니다. 2025년 7월 바르샤바 대통령궁 앞에서 말이에요. 붉은 카펫 양옆에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현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긴장과 기대가 공존하는 표정들이 보였죠. 폴란드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동시에 울려 퍼지는 두 나라의 국가가 장엄했어요. 악수 후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서명식 테이블로 이동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미래를 지키는 동맹의 약속이었거든요. FA-50 전투기 이륙 영상과 K2 전차의 굉음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AP는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 경제문화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어요. BBC는 태극기가 유럽 안보의 하늘을 난다고 표현했죠.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동맹이라고 선언했어요. 양국은 방산을 넘어 경제문화 교육 교류 확대에도 서명했어요. 폴란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청년들이 바르샤바에 유학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협정이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마크가 폴란드인들에게 신뢰의 상징이 되기 시작했어요. 방산 계약 서명식 뒤에는 폴란드 광장에서 K-팝 콘서트가 열렸어요. 폴란드 관객들이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장면이 생중계되며 전 세계에 감동을 전했죠. 왜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하늘 위 약속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웠던 폴란드와 한국. 이제 우리는 같은 하늘을 나는 동맹이 되었어요. 그럼 그때 그 역사적인 순간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준혁 국제군사 및 방산 분야를 12년째 취재해온 전문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5년 7월 10일 오전 10시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례적인 아침이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대통령궁 앞이 완전히 달랐어요. 붉은 카펫이 길게 깔려 있었고 양쪽에는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현지 언론 기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려들어 있었어요. 폴란드 방송 PVN, TVN24, 폴산뉴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외신 기자들도 상당수 보였어요. BBC, CNN, 로이터, AFP 기자들까지 총출동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으로 이 역사적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방송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한국과 폴란드 간의 대규모 방산 협력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어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포괄적 동맹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경비가 평소보다 훨씬 삼엄했어요. 폴란드 경찰과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국 경호팀도 미리 와서 보안 점검을 마친 상태였어요. 대통령궁 주변 도로도 일부 통제됐어요. 시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한국 대통령 일행이 도착했어요. 검은색 차량 행렬이 대통령궁 앞에 멈춰섰어요. 한국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어요. 두 정상이 만나는 순간 주변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악수를 나누며 서로 인사를 건넸어요. 통역관을 통해 간단한 대화가 오갔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말했어요. 중요한 협력을 위해서라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했어요. 이런 공식적 인사말 속에서도 두 정상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대통령궁 안으로 들어가기 전 간단한 사진 촬영이 있었어요.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이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오늘 협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구체적 내용은 서명식에서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이번 협력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다른 기자가 추가 질문했어요. 새로운 차원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이런 문답 과정에서 두 정상의 의지가 확실히 드러났어요. 이번 협정이 단순한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지향한다는 의미였어요. 대통령궁 내부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어요. 먼저 양국 국가가 연주됐어요. 폴란드 국가 도움브로프스키 마주렉이 울려 퍼졌어요. 이어서 애국가가 장엄하게 연주됐어요. 두 나라 국가가 바르샤바 하늘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두 나라가 하나의 목소리로 화합하는 느낌이었어요. 국가 연주가 끝나고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됐어요. 양국 대표단이 대회의실에 마주 앉았어요. 한국 측에는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어요. 폴란드 측에도 국방장관, 경제장관, 외교장관이 배석했어요. 회담 내용은 비공개였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진전이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양측 참석자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포착됐어요. 통역을 통한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설명했어요.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동행해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어요. 폴란드 측도 자국의 방산 역량과 생산 시설을 소개했어요. 이런 실무적 논의가 이어지면서 협정의 윤곽이 구체화됐어요. 회담이 끝나고 드디어 서명식이 시작됐어요. 회담이 마무리되고 오후 2시 드디어 공식 서명식이 시작됐어요. 대회의실에 설치된 서명 테이블 앞으로 두 정상이 나란히 걸어왔어요. 양국 국기가 뒤편에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이 상징적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순간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KBS, MBS, SBS가 실시간 중계를 했어요. 폴란드 현지에서도 주요 방송사들이 특별 편성으로 내보냈어요. 서명 직전 두 정상이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한국 대통령이 소감을 표했어요. 우리 양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호응했어요. 이런 대화에서 두 정상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드디어 서명이 시작됐어요. 한국 대통령이 먼저 서명했어요. 펜을 든 손이 약간 떨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만큼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폴란드 대통령이 이어서 서명했어요. 두 정상이 서명을 마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참석자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서명이 끝나고 두 정상이 다시 악수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더욱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는 악수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이 장면이 역사책에 기록될 순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악수 중에 두 정상이 눈을 마주치며 뭔가를 속삭였어요.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함께 날아오릅시다. 두 정상이 동시에 선언했어요.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동시에 나온 이 한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전에 준비된 멘트였겠지만 그 의미는 깊었어요. 앞으로 두 나라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겠다는 의지였어요. 서명식 후 기자회견이 이어졌어요. 양국 정상이 나란히 연단에 섰어요. 먼저 한국 대통령이 소감을 밝혔어요. 오늘 체결된 협정은 단순한 방산 협력을 넘어섭니다. 한국 대통령이 강조했어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폴란드 대통령도 이어서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은 폴란드와 유럽의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평가했어요. 이는 동시에 양국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협정 내용과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폴란드 현지 기자가 물었어요. 총 사업 규모는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답했어요. FA-50 전투기 48대와 K2 전차 1000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포함되나요? 외신 기자가 추가 질문했어요. 물론입니다. 단순한 완제품 수출이 아닙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강조했어요.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나아가 공동 개발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 답변에 현장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어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이라는 의미였거든요. 한국 기자도 질문했어요. 이번 협정이 한국의 방산 수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방산업계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했어요. 유럽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폴란드를 통해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를 표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어요. 이번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활용될 예정인가요? 영국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폴란드가 구매하는 무기의 활용 방안은 폴란드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어요. 폴란드 대통령도 보충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지역 안보와 나토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말했어요. 한국산 무기 체계는 이런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평가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두 정상이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정말 친밀한 분위기의 악수였어요. 서명식 전의 공식적 악수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을 확인하는 악수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제 구체적인 협정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발표된 건 FA-50 전투기 관련 계약이었어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FA-50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단순한 완제품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 딜이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세부 내용을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동맹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힘주어 말했어요. 한국의 첨단 항공 기술을 폴란드로 이전받아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를 통해 폴란드도 항공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어요. FA-50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경전투기였어요. 록히드 마틴의 F-16을 기반으로 하지만 한국형 개량이 대폭 적용된 기체였어요. 특히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독자 개발한 항전 장비와 무장 체계가 핵심이었어요. 폴란드가 이 기술을 도입한다는 건 정말 의미가 컸어요. 유럽에서 한국 항공 기술을 인정받은 첫 사례였거든요. 현지 생산 라인 구축도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폴란드 남부 공업 도시에 새로운 항공기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폴란드 방산업체가 합작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어요. 이를 통해 폴란드 내에서 직접 FA-50을 조립 생산하게 되는 거였어요. 기술 이전 범위도 상당했어요. 단순한 조립 기술이 아니라 핵심 부품 생산 기술까지 포함됐어요. 엔진을 제외한 대부분 부품을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이는 한국으로서도 큰 결단이었어요. 그동안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해 신중했던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폴란드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한 거였어요. K2 전차 계약도 마찬가지로 파격적이었어요.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 역시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을 포함한 계약이었어요. K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주력 전차였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2나 미국의 M1A2와 동급으로 평가받는 최신 전차였어요. 특히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기동성과 화력이 강점이었어요. 폴란드가 이를 선택한 이유가 흥미로웠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 때문이었어요. 기존 소련제 전차로는 현대전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서방 최신 전차가 필요했는데 한국의 K2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 거였어요. 가격 경쟁력도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독일이나 미국 전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뛰어났어요. 기술 이전 조건도 다른 나라보다 관대했어요. 폴란드 측이 가장 만족해한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해 폴란드 방산업계 육성도 가능했어요.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1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었어요. 폴란드 정부로서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딜이었어요.
공동 개발 부분도 주목할 만했어요. 향후 차세대 무기 체계를 양국이 함께 개발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산업 기반을 결합하는 거였어요.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 무기를 만들어낼 계획이었어요. 유럽 시장 진출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어요. 폴란드를 거점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진출하는 전략이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유럽 방산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였어요. 폴란드로서는 방산 허브 역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어요. 협정 서명 후 현장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어요. 양국 관계자들이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며 기뻐했어요.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수십 년간 노력해온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폴란드 측도 마찬가지로 기뻐했어요. 수건이었던 방산 현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다는 만족감이 컸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방산 협정이 체결된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발표됐어요. 양국이 방산을 넘어서 경제, 문화,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는 협력 협정에 서명한 거였어요. 이는 정말 예상치 못한 확장이었어요. 처음에는 방산 협력만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양국 정상의 의지로 훨씬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거였어요. 경제 협력 분야가 가장 구체적이었어요. 양국 간 교역 규모를 현재의 2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폴란드의 제조업 기반을 연결하는 전략이었어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대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폴란드의 자동차 산업을 결합하는 거였어요. 폴란드는 이미 유럽의 자동차 생산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폭스바겐, 피아트, 오펠 등 주요 브랜드들이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더해지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됐어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폴란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기존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연구개발센터도 새로 설립할 계획이었어요. 이를 통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이었어요. 반도체 분야 협력도 눈에 띄었어요. 삼성전자가 폴란드에 새로운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유럽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효과였어요. 폴란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거였어요. 문화 교류 협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양국 정부가 K-팝과 한류 확산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거였어요. 폴란드 내 한국 문화원 설립과 한국어 교육 확대가 핵심이었어요. 이미 폴란드에서 K-팝 인기가 상당했어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등이 현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체계적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부족했었어요. 이번 협정으로 그런 아쉬움이 해소될 전망이었어요. 바르샤바, 크라쿠프, 그단스크에 한국 문화원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한국어 강좌, 태권도 교실, 한식 요리 수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어요. K-팝 댄스 클래스와 한국 영화 상영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어요. 교육 교류도 획기적이었어요. 폴란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청년들이 바르샤바에 유학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매년 100명의 폴란드 학생이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반대로 한국 학생 100명도 폴란드에서 유학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특히 공과 대학 간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었어요. 한국의 카이스트, 포스텍과 폴란드의 바르샤바 공대, 크라쿠프 공대가 자매 결연을 맺기로 했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어요.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 교류도 확대됐어요. 한국학과 설립을 지원하고 폴란드학 연구도 활성화하기로 했어요.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서로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였어요. 언어 교육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폴란드 주요 대학에 한국어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현재는 바르샤바 대학교에만 한국학과가 있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는 거였어요. 크라쿠프 대학교, 브로츠와프 대학교, 그단스크 대학교에도 한국어 전공을 만들기로 했어요.
한국어 교사 파견 프로그램도 확대됐어요. 현재 20명 수준인 한국어 교사를 100명까지 늘리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폴란드 전역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거였어요. 반대로 한국에서도 폴란드어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폴란드어과를 지원하고 다른 대학에도 폴란드어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어요. 양방향 언어 교육을 통해 진정한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였어요. 스포츠 교류도 빠지지 않았어요. 양국 축구 리그 간 교류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어요. K리그와 폴란드 엑스트라클라사 간의 친선 경기였어요. 태권도와 유도 같은 무술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어요. 폴란드 선수들이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한국 선수들이 폴란드에서 유도를 익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양국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는 캠프도 운영하기로 했어요. 서로의 스포츠 과학 기술을 공유하면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거였어요. 관광 분야 협력도 주목할 만했어요. 양국 간 항공편을 늘리고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어요. 현재는 직항편이 없어서 경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폴란드를 더 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폴란드 관광객들도 한국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특별 관광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K-팝 투어와 폴란드의 역사 문화 투어를 결합한 패키지였어요. 젊은 관광객들을 주요 타겟으로 한 상품이었어요. 의료 분야 협력도 의미가 컸어요.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을 폴란드에 전수하기로 했어요. 특히 성형외과와 피부과 분야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폴란드 의료진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의료진이 폴란드에서 시술 기법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의료 관광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어요. 폴란드 환자들이 한국에서 고난도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환자들도 폴란드의 우수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이런 포괄적 협력 협정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방산 계약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 분야에 걸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거였어요. 양국 정상의 비전과 의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한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협정 체결 후 몇 주가 지나면서 그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주목받은 건 폴란드가 보유한 한국산 무기의 활용이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폴란드의 역할이 중요해졌거든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회원국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지원의 최전선 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산 무기들이 이 역할에 투입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물론 직접적인 전투 참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폴란드의 안보 역량 강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FA-50 전투기가 폴란드 영공을 지키는 모습이 유럽 뉴스에 등장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마크가 선명하게 보이는 전투기였어요.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한국 방산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어요. 유럽에서 한국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첫 사례였거든요. K2 전차도 마찬가지였어요.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에 배치된 K2 전차들이 위용을 드러냈어요. 러시아와의 긴장 상황에서 확실한 억제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군 관계자들의 평가가 정말 좋았어요. 한국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유지보수의 편리함과 부품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 평가했어요. 이런 긍정적 평가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보고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 방산업계로서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폴란드를 통해 유럽 시장 전체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였어요. 우크라이나 지원 작전에서도 한국산 무기가 활용됐어요. 물론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폴란드가 자국 보유 장비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였어요. K9 자주포가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한국산 자주포가 실전에서 큰 활약을 했어요. 정확한 타격과 빠른 기동성으로 러시아군을 크게 압박했어요.
우크라이나군의 평가도 매우 좋았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소련제 무기보다 훨씬 정확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실전 검증을 통해 한국 무기의 신뢰성이 입증됐어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방산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만큼 확실한 마케팅은 없었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신뢰의 상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무기를 사용하는 군인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됐어요. 정확하고 믿을 만한 무기라는 평가가 일반화됐어요. 이런 인식 변화가 정말 중요했어요. 과거에는 한국 제품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저렴하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품질 첨단 기술의 상징이 된 거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어요. K-팝과 한류의 영향도 있었지만 방산 분야의 성공이 더해지면서 종합적인 국가 이미지가 개선된 거였어요. 폴란드 대학생들과 인터뷰해봤을 때 이런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파트너예요. 바르샤바 대학 학생이 말했어요. K-팝도 좋아하지만 한국의 기술력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폴란드를 지켜주는 한국 무기를 보면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다른 학생의 말이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특히 안보 분야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과거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이런 역할 변화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어요.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서 안보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언론들의 주목이 쏟아졌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영국 언론이었어요. BBC가 한국이 유럽 안보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동아시아의 중간급 강국이었던 한국이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 보여준 기술력과 신뢰성이 놀랍다고 평가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유럽 진출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기존의 미국, 유럽 중심 시장에 아시아 플레이어가 본격 진입한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한국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가디언은 지정학적 의미에 주목했어요. 한국의 유럽 진출이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어요.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연대 강화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한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독일 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디벨트는 한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놀라움을 표했어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기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첨단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 감탄했어요. 독일도 한국의 성장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기사를 냈어요. 정부의 적극적 지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실전 검증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어요. 유럽 방산업체들도 이런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프랑스 언론들은 약간 복잡한 반응을 보였어요. 르피가로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유럽 방산업계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유럽 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술 협력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르몽드는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요. 유럽이 방산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보하려면 한국 같은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미국에만 의존하던 기존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그런 다변화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탈리아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코리에레 델라세라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주목했어요. 분단 국가로서 안보에 대한 절실함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분석했어요.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방산 기술 자립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라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스포츠 지면이지만 한국의 종합 국력에 대해 다뤘어요. K-팝, 방산,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역동성을 분석했어요. 작은 나라이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국의 모델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어요. 폴란드 현지 언론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어요. 가제타 비보르차는 태극기와 독수리 깃발이 한 하늘 아래 나부낀다는 감동적인 제목을 뽑았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친구가 폴란드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한국에 대한 폴란드 국민들의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다고 보도했어요. 지에치포스폴리타는 경제적 효과에 주목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으로 폴란드 방산업계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통해 폴란드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어요. 트리브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했어요. 방산 협력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폴란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고 전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미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경쟁자이자 파트너가 등장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기술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동맹 관계 강화 측면에서 접근했어요. 한국이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어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확산에 주목했어요. 방산 성공이 한국의 전반적 국가 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K-팝에 이어 K-디펜스가 새로운 한류 아이템이 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방산 계약 서명식이 끝나고 저녁 정말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바르샤바 중심가 광장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가 개최된 거였어요. 이는 문화교류협정의 일환으로 기획된 행사였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공연을 훨씬 넘어섰어요. 방산 협력으로 시작된 양국 관계가 문화로까지 확장되는 상징적 순간이었어요. 오후 5시부터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주로 젊은이들이었지만 중장년층도 상당수 보였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도 많았어요. 태극기를 들고 온 폴란드 시민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국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드는 외국인들을 보는 게 정말 새로웠어요.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펄럭이는 광경이 장관이었어요. 무대도 정말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최신 음향 장비와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과 폴란드의 아름다운 풍경이 교대로 나타났어요. 양국의 문화적 특색을 보여주는 영상들이었어요. 저녁 7시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무대는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이었어요. 뉴진스가 등장하자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이보이, 겟업, 이지와 같은 히트곡을 연속으로 불렀어요. 폴란드 관중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한국 팬들 못지않았어요. 아이브도 등장해서 러브 다이브, 애프터 라이크를 열창했어요. 관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흔드는 폴란드 팬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공연 중간에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국 가수들이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친숙한 선율이 바르샤바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관중석에서 폴란드 시민들이 함께 아리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한국어 가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라라라나 후밍으로라도 함께 하려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이 순간 광장 전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모든 장벽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음악이 갖는 보편적 언어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무대 위 가수들도 감동받은 듯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렇게 먼 나라에서 자신들의 노래를 따라 불러주는 관중들을 보며 벅찬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공연 후 인터뷰에서 한 가수가 말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음악이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폴란드 관중들의 열정과 사랑이 너무 감사했다고 덧붙였어요. 공연이 끝나고도 관중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어요. 서로 사진을 찍고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한국어를 배워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한국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과 문화를 통해 소통하고 있었어요. 이 공연이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줬어요.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전 세계 한류 팬들이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 지켜본 거였어요. 댓글창에는 감동을 표현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K-팝이 정말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구나라는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폴란드와 한국의 우정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이 공연은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서 외교적 의미도 가졌어요. 방산 협력으로 시작된 양국 관계가 문화를 통해 국민들 마음속에 뿌리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정부 간 협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간의 정서적 유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어요. 이런 문화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진정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폴란드 정부도 이 공연의 성공에 만족해했어요. 문화장관이 직접 나서서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 교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문화원 설립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공연을 계기로 폴란드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더욱 거세졌어요.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어과의 지원자가 급증했어요. 사설 한국어 학원들도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K-팝을 좋아하던 팬들이 이제는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 드라마, 영화, 음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어요. 한국 식당들도 폴란드인 손님이 크게 늘었다고 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해 보려는 현지인들이 많아진 거였어요. 태권도장에도 등록자가 급증했어요. K-팝 공연을 본 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몰려든 거였어요. 한복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한복 입어보기 행사에 폴란드 시민들이 줄을 섰어요.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결혼식이나 특별한 날에 한복을 입고 싶다는 문의도 늘어났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의 공연이 이렇게 큰 문화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방산 협력이라는 딱딱한 주제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따뜻한 문화 교류로 발전한 거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변화였어요. 협정 체결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진정한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바르샤바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FA-50 편대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투기가 폴란드 하늘을 나는 모습이었어요. 태극기 마크가 선명한 전투기들이 유럽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의 의미를 훨씬 넘어섰어요. 한국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였어요. 폴란드 조종사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전투기의 성능과 조작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구소련제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첨단 항전 장비와 무장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정밀 타격 능력과 생존성이 뛰어나다고 만족해했어요. 유지보수의 편리함도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지원으로 언제든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긍정적 평가가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전해졌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늘어났어요. 한국 방산업계로서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유럽 전체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였어요. 경제적 효과도 상당했어요. 폴란드와의 계약으로 한국 방산업계가 받은 주문 규모가 30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관련 일자리도 수만 개가 새로 창출됐어요. 부품업체, 소재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컸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어요. 특히 경남 사천, 경북 구미 등 방산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제가 크게 살아났어요. 젊은 인재들의 방산업계 진출도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기피 업종이었던 방산업이 이제는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첨단 기술과 안정적 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산업으로 인식이 바뀐 거였어요. 대학에서도 방산 관련 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의 인기가 상승했어요. 정부의 방산 육성 정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세제 지원도 확대했어요.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어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거였어요. 국제적 위상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한 제조업 강국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인식이 바뀌었어요. 특히 안보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받기 시작했어요. 나토 국가들과의 협력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한국이 준회원 수준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는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졌어요.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됐어요. 문화 교류도 계속 확산됐어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한류 열풍이 일었어요. 한국어 학습자 수가 유럽 전체에서 급증했어요. 한국 문화원 설립 요청도 여러 나라에서 들어왔어요. 이런 소프트 파워 확산이 하드 파워인 방산 성공과 시너지를 냈어요. 한국에 대한 전반적 호감도와 신뢰도가 크게 상승한 거였어요.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웠던 폴란드와 한국. 이제 우리는 정말로 같은 하늘을 나는 동맹이 되었어요. 하늘 위의 약속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바르샤바 대통령궁 앞에서 나란히 펄럭였던 두 나라 국기처럼 우리의 미래도 함께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의 FA-52 폴란드 하늘을 지키고 폴란드의 우정이 한국의 꿈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였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윈윈의 관계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하늘 위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